오늘은 자유형 하이 엘보우 풀이 반드시 필요한지 또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썸네일은 테헤란 올림픽 7관왕인 마크 스피치 선수를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선수로 인해서 수영의 이론이 현대적으로 변화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 이전에는 물을 손으로 밀고 당기면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작용 반작용, 그 뉴턴의 법칙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의 손끝 궤적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손이 앞에서 뒤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뒤로 이동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인가를 증명하고 이론화시키려고 한 것이 기체역학의 이론을 유체역학에 접목시켰던 에스플 패턴과 드랙 앤 리프트 추진력 이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손을 돌리면 리프트 힘을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을까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 풀의 심한 좌우 동작이 발생되기도 하고 손을 오목하게 해서 캐치 동작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영상은 알렉산더 포포프 선수로 지금은 IOC 선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동작 연구를 통하여 손의 이동 속도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실제 손이 뒤로 이동하는 속도가 최소 40cm/초로 최대는 4m/s까지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의 이동과 신체의 이동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즉, 손이 뒤로 천천히 이동할 때는 추진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것이고, 손이 뒤로 이동하는 속도가 내 몸이 이동하는 속도보다 빠를 때는 추진력이 된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손을 직선에 가깝게 돌리는 선수들과 좌우 움직임이 많은 선수들을 비교하게 되었지만, 성공적인 선수들은 에스플 패턴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패턴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거리와 장거리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 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플 패턴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추진력의 피 크기가 2번 당길 때와 밀 때 발생되고, 일직선에 가깝게 돌리는 영상의 순양과 같은 선수들의 경우는 추진력의 피크가 1회 나오게 되지만 피크가 길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형태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큰 추진력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한 번의 스트로크를 통하여 최대한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은 속도로 팔을 돌리더라도 상대적으로 스트로크 숫자가 적은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하이 엘보우 캐치 동작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순양 선수가 1500m 시합을 하면서 50m를 가는데 쓰는 스트로크 숫자는 28회 정도인데 반해서 박태환 선수의 경우는 32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순양이 조금은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실제로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 하이엘보우 동작은 순양이 조금 더 나은 모습입니다. 순양 선수의 경우는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팔꿈치를 머리 앞에서 세우고 그 세운 자세를 그대로 허리 근처까지 팔꿈치가 거의 물 표면에 이르기까지
하완을 판자와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물을 뒤로 밀 수 있습니다. 즉, 팔꿈치를 머리 앞에서 세운 이후에는 하완을 고정시키고 몸통과 상완이 이루는 각도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즉, 하완은 고정되고 팔꿈치가 머리 앞부터 옆구리까지 이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상의 녹색 화살표의 이동거리는 손의 이동거리이기도 하지만 팔꿈치의 이동거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완이 수영장 바닥과 직각을 이뤄서 이동하는 것이며 또한 손바닥의 방향이 완전히 뒤를 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 자세에서 조금씩만 벗어나더라도 추진력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추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손바닥의 방향이 안쪽이나 바깥쪽을 향할 경우, 즉 엄지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이 앞서서 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손을 밀면서 물이 양옆으로, 즉 손이 뒤로 이동할 때 물을 뒤로 밀어내지 못하고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물을 밀어내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바닥의 방향이 완전히 뒤를 볼 때보다는 물을 뒤로 미는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팔꿈치가 손보다 먼저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는 캐치 동작에서 피니시 동작에 이르기까지 화살표와 같은 방향으로 물이 밀리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력은 거의 없게 됩니다. 물을 뒤로 미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쓸어내리는 또는 물을 쓰다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일반인들이 수영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물을 뒤로 밀기 위해서는 절대로 팔꿈치가 손보다 먼저 이동해서는 안 되며 팔을 당긴다는 느낌보다는 손으로 물을 뒤로 찍어 누르는 느낌으로 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수들의 경우는 가능한 최대한 팔꿈치를 세워서 하완이 직각을 이룬 채 뒤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팔을 펴서 물속에서 스트로크 할 경우에 또는 팔꿈치를 적당히 세우고 물속으로 손을 깊게 넣으면서 스트로크를 할 경우는 그림과 같이 팔꿈치를 세우는 경우보다 물을 더 뒤에서 밀 수 있게 되고 또한 피니시 동작에서도 물을 뒤로 미는 것이 아니라 위로 들어 올리는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형태는 물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무겁다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민다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형태는 힘은 상당히 많이 들면서도 추진력은 팔꿈치를 세우는 경우보다 추진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단거리의 경우도 물을 조금 깊게 잡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팔꿈치를 가능한 앞에서 세우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영상의 선수들의 손을 집중해서 보면 손목을 탄력 있게 움직이면서 손바닥이 항상 뒤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추진력을 얻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손이 뒤를 보면서 이동함으로써 최대한의 추진력을 끄집어내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중 하이 엘보우 동작은 early vertical forearm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가능한 앞에서 하이 엘보우 동작을 만들려는 노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한 최대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영상의 선수들과 같이 손목을
탄력 있게 움직임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추진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하는 것이 선수들에게는 더욱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게 보내시고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